지금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군 개혁의 임무를 딛고 들어가야 될 텐데 고액 자문료가 상당히 고액이거든요. 상당히 큽니다. 예. 당초에는 그냥 자문 역할을 하러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무법인 율촌에 이제 상임 고문으로 갔는데요. 예. 그 당시 액수가 처음에는 액수를 정확하게 적질 않았습니다. 그랬죠. 약간 액이다 이렇게 이제 당초에 회사에 제출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자문료 총액이 2년 9개월 동안입니다.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총 9억 9천만 원, 다시 말해서 10억 원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방산업체 LIG 넥스원에서 비상근 자문력인데요. 이 당시 2년 6개월 동안 2억 4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액수는 사실은 상당히 큰 액수죠. 한 곳에서는 뭐 일촌에서는 월 3천만 원이고요.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문의 대가로서는 예. 상당히 큰 액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국방 계획을 담당할 그런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데서 과연 이렇게 고액 자문료를 받았던 인물이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관이후로서 너무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고요. 또 다른 의혹들도 뭐 가족 관련 의혹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방산 비리에 대해서 무마를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 부분은 어쨌든 명백하게 청문회 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 부분을 청문위원들께서 좀 명백하게 밝혀주시고 예. 그것이 과연 국방장관으로서 개혁을 담당할 장관으로서의 그런 자격을 갖춘 것인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바로 생각나는 인물이 안대희 대법관도 이 정관에 대해서 논란이 돼가지고 큰 문제가 됐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관이라는. 사실 똑같은 일이죠. 예.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그렇게 유행을 하고 있던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데 예. 저 두 가지의 경우는 지금 여야가 뒤바뀌었을 뿐이고 정권이 뒤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같은 건입니다. 2014년도에 안대희 국무총리 지명자가 사실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고액 수임료 때문에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을 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적절하지 않지만 예. 그러면 10억 원을 받고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 돈을 줄 리가 없죠. 그렇죠. 10억 10억 원을 그저 주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송영무 후보자가 무슨 자문을 해줬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10억 원짜리 자문을 해주려면은 군사 비밀이 유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방산과 관련된 중요 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예. 그러지 않고서는 10억 원이 오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것은 저는 솔직히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예. 사실은 어떤 비밀이 유출이 됐는지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자문 봅니다. 내역까지 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이제 탁현민 행정관인데 박상명 교수님 글쎄요. 전에도 한번 논란이 되고 있었고 여성에 대한 인식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일단 이 발언 자체, 이 책에 써 있는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너무도 적절치 않죠. 너무도 적절치 않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주장을 개인으로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쓰는 건 자기 주장일 수 있어요. 연구자로서는? 그래서 연구자로 예. 쓸 수 있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공직사회에 들어갔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직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적인 영역이에요. 예. 공적인 영역에서 하는 일은 공적인 사회에 무엇인가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런 정도라고 얘기하면 다수의 공적인 인사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여기 인사가 잘못된 거죠. 오늘 민주당의 백혜련 대변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나왔잖아요. 여성 의원들이 어제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 부적절한 행동이고 조치가 필요하다. 자, 집권당에 대변인이 이 정도 대변인을 얘기하면 맡고 있는 의원이요. 그럼요. 예. 본인이 이제 판단하는 문제죠. 저는 내용을 저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 탁현민 행정관의 그 주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개인적인 예. 소신이구나. 당신 생각이야 그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청와대 행정관은 이거는 과잉이다. 예. 본인이 빨리 판단하시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송영부 예. 국방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요. 박근혜 정부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민주당도 비토할 사람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사람 나왔으면 민주당이 대거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낼 사람이에요. 예. 박근혜 대통령도 방산 비리와 관련해서는 적폐, 심지어는 이적 행위라고 얘기를 할 당사자였어요. 예. 이제 바뀌었다고 이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한다고요? 저는 이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성영무 후보자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 김관삼 변호사 이 해명이요. 이제 군납비리 사실을 관련해가지고 이제 수사 무마 의혹인데 해명이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행정조치와 사법처리 용어를 구별을 잘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거든요. 일단 이제 군에서는요 예.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수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를 군 검찰관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단에서 보고를 하면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떤 군의 지휘자의 재량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민간인 어떤 하고 상당히 많이 틀려요. 근데 예. 이때 이제 2006년도였는데 계룡대 이제 근무지원과 관련된 군납 비리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령 한 명이 내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는데 이제 수사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어요. 예. 예를 들어서 335건의 어떤 계약 중에서 그중에 2건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그 납품업체가 제시한 가격 그대로 모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수의 계약을. 예, 예.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적어도 한 4억 가량을 국가 손실이 끼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국방부에서 수사를 하는데 송영무 후보자가 우리가 수사하겠다고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사를 해서 이게 어떤 국고 손실이 끼치고 어떤 횡령이나 뭐 배임이나 그런 게 인정이 되면 예. 형사조치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형사조치 않고 결국 법무실에다 징계조치하라고 해서 예. 징계조치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이 부실 수사라고 도마 위에 올라서 2009년도에 또 국방부 특별수사단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관여한 사람들이 일부가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전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행정처리라는 법률용어를 잘 몰랐다 이런 변수들이 과연 인사청문회에서 뭐 통할지 아니면 예. 그와 관련돼서 또 야당의 공격이 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위장 전입이나 이런 거하고 좀 무게감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개혁을 담당해야 될 국방장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런 개혁성이 담보돼야 될 텐데 정관예우라든가 또는 만일의 경우 이런 비리를 무마했다,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상당히 치명적일 거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동안 나왔던 의혹의 제기 상황에서는 저희가 다 알 수는 지금은 없는 의혹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저는 탁현민 행정관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그렇게 봅니다. 물론 누구든지 공직자라면 당연히 국민의 세금을 받는 세금을 녹으로 먹는 사람이 다 국민을 위해서 공명정대해야 되는데 예. 이 청와대 행정관은 최말단 공무원이거든요. 다시 말해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라면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 이 발언부터 그동안 살아온 도덕성이라든가 업무 능력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고위 공직자, 예를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청와대 수석급이라든가 이분들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당장 현행의 뭐 법을 어겼다든가 예를 들어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탈세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 법을 어긴 상황이 드러나지 않고 개인의 예. 생각을 담은 것들 물론 저는 부적절하고 비판받아야 되고 탁현민 행정관이 반성하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사의 최말단에 이런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까지 다 하나하나 따진다면 알겠습니다. 공직자들 고위공직자 아니면 재산 신고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논란이 예. 번져나가면 대한민국 공직자 전체 다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예. 온다고 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좀 고소영 씨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고소영 씨의 일상의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 그 모습이 하정표 의원님. 네. 녹색 어머니 회라고. 네. 아이들 등하교 이렇게 지도해주는 어머니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사진이 찍혔어요. 예, 고소영 씨가 그 아이들 등하교 지도하는 예. 녹색 어머니회라고 해서 봉사하는 건데 그 봉사하는 장면이 사진이 찍혔고 예. 그 봉사하는 가운데 선글라스와 뭐 귀걸이가 눈에 띄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고소영 씨가 저 깃발을 들고 서 있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떤 그러네요. 이채롭게 다가왔었고 예. 고소영 씨는 내가 뭐 스타는 스타인데 나도 그걸 자각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내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처럼 나도 평범한 그 똑같은 어머니인 것처럼 그렇게 키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냥 남들 똑같은 평범한 어머니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예. 그게 결국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는 활동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녹색 어머니 회라는 거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닌다는 의미거든요. 네, 요번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아들, 예. 딸 중에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됐고 이제 딸이 4살인데요. 그 요번에 입학식에서도 같이 모습을 드러냈고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들이 입학을 했더니 고학년 형들이 와서 야, 고소영 장동건 아들이래 하면서 보고 갔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혹시 이걸 이제 이 부모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괜찮다. 또 유치원에서도 먼저 유치원 선생님이 어머니 아이들 그 단체 사진 찍지 않게 할까요? 문의해 오기도 하는데 아니라고. 다른 애들 다 하는 걸 우리 아이만 못하면 그게 더
잘못된 것 같다. 그냥 다른 아이 하는 건 다 하게 네. 두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소영 씨와 또 심은하 씨 인연이 굉장히 특별한데 드라마 수키에서 고소영 씨도 수키, 심은하 씨도 수키 역할을 했었어요. 그랬죠. 두 수키가 라이벌 연기를 했었죠. 예. 입학식에 이제 장동건 씨까지 이렇게 오면은 소문 금방 납니다. 하루면은 저 아이가 고소영 장동건의 아들이라는 게 금방 나는데 예. 그 부분을 굉장히 의식을 할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의식을 굉장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네가 저기 장동건 고소영 애구나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이제 뭐 선배들이 그렇죠. 와서 그렇게 예. 말을 시킨다고 하니까 아이도 당연히 그 상황을 인지할 수밖에 없고 근데 고소영 씨의 바람은 내 아이를 평범하게 키우고 싶다. 이 바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남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촬영하는 것만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요즘에 스타들이 아이 데리고 토크쇼나 뭐 이런 리얼리티 프로 나가는 게 굉장히 유행인데 예. 그런 것도 제의가 많이 들어오지만 고사하면서 뭐 본인은 스타로서 활동을 하지만 예. 아이만큼은 일단은 평범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그런 리얼리티 프로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철저하게 조금 막는 부모가 있고 연예인 중에.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는 본인이 원해서 연기자가 되겠다면 막진 않겠지만 예. 일단은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겪기를 바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어려서부터 어떤 카메라 앞에 세우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이런 학교 생활 이런 데 예. 있어서는 또 다른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서 자연스럽게 똑같이. 지내지만 예. 마찬가지로 그 평범한 아이들이 카메라 앞에 서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연예인 2세가 아니라 그냥 아들 이름이 준혁이고 딸이 설윤인데 그냥 예. 준혁이와 설윤이로 예쁘게 키우고 싶은 겁니다. 고소영 씨도 얼마 전에 드라마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 엄마 역할도 똑똑해하고 활동도 하는 건가 봐요. 예, 뭐 이제 활동도 할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제 드라마에 그 이 돈 없고 사랑 없고 복 없는 아줌마 역할로 등장을 했는데 실제 예. 고소영 씨를 그런 사람으로 아무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 고소영 씨하고 캐릭터하고 좀 차이가 있고 드라마 제품이 제목이 완벽한 아내인가 완벽한 그렇죠. 아내였었는데 예.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고소영 씨가 완벽한 아내 타이틀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여배우가 조효정 씨가 완벽한 아내였던 거예요. 그 완벽한 아내의 뜻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에서 혼란이 오면서 사실 고소영 씨 이 드라마의 성과가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예. 상업적으로는 기대에 조금 미치지 못했지만 연기력은 요번에 고소영 씨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요? 고소영 씨는 젊었을 때 스타로서는 정말 잘 나갔는데 사실 연기력이 돋보일 만한 작품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예. 트렌디 스타의 이미지가 계속 그렇죠. 유지가 됐었는데 요번에 그 가정주부 역할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고소영의 재발견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요? 굉장히 자연스럽기도 한 그런 연기력을 선보여서 예. 배우로서는 오히려 앞날이 더 기대가 되고 궁금한 앞으로 예. 또 무슨 배역을 맡을까? 그러니까 배우로서 제2의 출발의 서장을 예. 이제 막 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드라마 하나 했으니까 당분간 또 한 10년 안 나오고 CF만 찍으려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예. 있을 수 있는데 고소영 씨가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다작 배우가 되고 싶다. 많이 불러달라. 활동하겠다는 네, 거예요? 활동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도 실제로 아줌마이자 엄마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호평을 또 받을 수도 있었겠네요. 다음 분이 이제 김희애 씨인데 김희애 씨 같은 경우는 나이 차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거의 많이 컸어요. 대학 간 아들도 있다고 하고. 예, 그 초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국제학교 이런 거에 보냈었는데 졸업을 했으니까 김희애 씨가 아이들 교육에 상당히 뭐 본인은 심혈을 안 그랬네요. 기울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학교 폭력 사태로 좀 구설수에 오른 그 유명한 학교, 뭐 재벌 손자도 다닌다는 그 학교에 일단 보냈고 초등학교. 그 다음에 또 국제학교 제주도에 있는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부부가 거기에 별장까지 사가지고 직접 거기 가서 생활까지 하면서 두 아들 그 국제학교 뒷바라지까지 했을 정도니까 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것 같은데 김희애 씨 본인이 하는 말은 나는 방목형이다.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공부해라 이런 거 체근하지 않고 일단 놔두는 스타일이다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나도 방목하고 싶다. 근데 그 1,000만 원짜리 초등학교에서 연간 학비 3,500만 원짜리 국제학교 이 코스만 설계를 해주고
별장 사고 뒷바라지하면서 나머지는 편하게 놔두고 싶다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예. 그래도 김희애 씨가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간접적인 저렇게 지원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굉장히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예.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제주도의 이 국제학교가 기수학교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굉장히 편하거든요. 등록금이 비싼 거지. 근데 아무튼 애들이 이제 방목해서 자기는 교육관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김혜 씨는. 아버지가 어떤 창의형의 인재로서 예. 그 말하자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크게 성공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입지전적 인물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창의적 인재로 그런 키우는 거에 김희애 씨가 방점을 두고 있는 거고 그 방법으로 방목형을 택한 예. 거죠. 그래서 국제학교에 보내서 기숙사에서 있다 보니까 사실 평일은 좀 자유로울 거고 예. 주말에 이제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제주도에 집이 아닌 이제 별장을 구입해서 주말에 가까이 만나고 이제 이런 생활을 보낸 건데 교육관은 뭐 누구나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 만큼 좋은 교육관인데 아마 많은 또 시청자들께서 아이고 나는 저렇게 살고 싶어도 도저히 예. 경제적 환경이 안 된다. 또 그런 푸념도 하실 수 있죠. 예, 일반인과는 뭐 물론 거리가 있습니다. 교육하면 글쎄 오연수 씨가 네. 아이들이 이제 아예 미국으로 갔는데 네. 대부분 뭐 기러기 아빠라든가 네. 한 명은 서울에 한국에 남기 마련인데 아예 가족이 다 가버렸어요. 네, 정말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예. 부부가 톱스타였는데 동시에 거의 반은퇴 그러니까요.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아이들 뒷바라지에 전념한 예. 매우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 손지창 씨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가족의 화목한 모습을 겪어보지를 못해서 예, 굉장히 예. 힘들게 자라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이 그렇죠. 어쨌든 유명한 아나운서였던 어쨌든 그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내가 결혼을 했을 때는 화목한 가정을 일구고 싶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오연수 씨가 이 배우에 대한 열정이 컸답니다. 그러니까 손지창 씨 생각에 내 부인이 열정이 있으니까 내 부인은 배우를 하라고 하고 내가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겠다라고 두 사람 중에 오연수 씨가 더 열정이 있으니 예. 내가 뒷바라지를 손지창 하겠다. 씨 생각에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이 이제 배우 생활을 그만둔 건데 오연수 씨마저도 거의 이제 그만두면서 부부가 함께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흔히 이제 미국의 파라군이라고 우리나라의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예. 미국에서 상당히 SAT 점수가 높게 나온다고 하는 그 캘리포니아 어바인주의 얼바인이요? 그런 예.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부부가 함께 아예 그냥 생활을 하면서 예. 거기 뭐 집값도 한 6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뭐 그런 집을 거주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두 아들을 확실하게 이제 교육을 시키고 예. 최근 들어서 오연수 씨가 지금 컴백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물론 이제 그 사이에도 드라마에 나오긴 했지만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에서도 교육열도 높고 경제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온 가족이 나가서 갔다는 자체가 굉장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손지창 씨가 본인이 대표인 사업가이고 사업을 또 네, 하나요? 오연수 씨가 배우다 보니까 활동을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또 평범한 전업주부이자 어떤 아이들을 그 간수하는 예. 그런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직업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지창 씨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민 간 게 아니라 잠깐 이사 간 거고 아무리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래도 애들만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곁에 있으려고 예. 따라간 거고 나는 이제 워낙 온라인 시대잖아요. IT가 발달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사업 챙기고 근데 부인은 몸이 와야 연기를 할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와서 연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무슨 예능에도 출연하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오연수 씨는 좀 더 자주 보고 있죠. 최근에도 또 그 혼자 사는 예능 그거 나온다고 그러죠. 예, 모습을 또 드러낼 건데 그게 25일 날 방송된다고 하네요. 예. 이 세 명의 배우들이 참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도 그러니까 활동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겠죠. 예, 활동에 대한 생각은 고소영 씨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촬영을 좀 자제했을 뿐이지 CF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는 활동을 계속 꾸준히 했었고 나왔죠. 예. 뭐 명품 관련 행사라든가 김혜 씨 같은 경우에는 더 자주 활동을 했었고 오연수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손지창 씨가 원래 생각을 했듯이 원래부터 연기제에 대한 열정이 상당히 강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동안에도 간간히 드라마에 가끔씩이나마 등장을 해서 예. 그 아직까지도 굉장히 거의 복근이 보이는 듯한 몸매를 비키니 몸매를 화제가 드러내서 됐었죠. 굉장히 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세 사람 다 계속해서 화제가 되는 것이 그 우리나라
그 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주부들이 보기에 우리들은 젊었을 때는 좀 몸매가 날씬했을지 몰라도 예. 나이 먹고 집안 살림하고 아이 키우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몸매가 조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예. 어떻게 저 세 사람은 몸매도 거의 그 처녀 때 몸매가 유지가 되고 피부도 저렇게 유지가 되느냐라고 해서 저 사람들의 몸매 관리를 그 비결을 궁금해하면서 동시에 일종의 롤모델 겸 선망의 대상, 대리 만족. 그래서 이제 주부 시청자층한테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데 예. 고소영 씨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오는 얘기죠. 운동 열심히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혈액순환을 가장 신경을 많이 쓴다. 혈액순환. 그 얘기 많이 하고 있고 김희애 씨 같은 경우에 수십 년 동안 49kg 몸매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니까 예. 아마 그 음식 조절하고 운동 이런 거 굉장히 아마 거의 초인적인 수준으로 매진하는 것 같고 예. 오연수 씨 같은 경우 아이가 둘인데도 저기 뒤에 사진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거의 뭐 처녀나 다름없는 수준의 그 어떤 비키니 몸매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에 관한 한은 거의 독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라면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 이 발언부터 그동안 살아온 도덕성이라든가 업무 능력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고위공직자, 예를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청와대 수석급이라든가 이분들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당장 현행의 뭐 법을 어겼다든가 예를 들어서 성희롱, 성폭행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탈세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 법을 어긴 상황이 드러나지 않고 개인의 예. 생각을 담은 것들. 물론 저는 부적절하고 비판받아야 되고 탁현민 행정관이 반성하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사의 최말단에 이런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까지 다 하나하나 따진다면 알겠습니다. 공직자들, 고위공직자 아니면 재산 신고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논란이 예. 번져나가면 대한민국 공직자 전체 다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예. 온다고 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좀 고소영 씨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고소영 씨의 일상의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 그 모습이 하진 프로님. 네. 녹색 어머니 회라고. 네. 아이들 등하교 이렇게 지도해주는 어머니 그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사진이 찍혔어요. 예, 고소영 씨가 그 아이들 등하교 지도하는 예. 녹색 어머니 회라고 해서 봉사하는 건데 그 봉사하는 장면이 사진이 찍혔고 예. 그 봉사하는 가운데 선글라스와 뭐 귀걸이가 눈에 띄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고소영 씨가 저 깃발을 들고 서 있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떤 그러네요. 이채롭게 다가왔었고 예. 고소영 씨는 내가 뭐 스타는 스타인데 나도 그걸 자각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내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처럼 나도 평범한 그 똑같은 어머니인 것처럼 그렇게 키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냥 남들 똑같은 평범한 어머니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예. 그게 결국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민주당의 백혜련 대변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나왔잖아요. 여성 의원들이 어제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 부적절한 행동이고 조치가 필요하다. 자, 집권당의 대변인이 이 정도 대변인을 얘기하면 맡고 있는 의원이요. 그럼요. 예. 본인이 이제 판단하는 문제죠. 저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 탁현민 행정관의 그 주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개인적인 예. 소신이구나. 당신 생각이야. 그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청와대 행정관은 이거는 과잉이다. 예. 본인이 빨리 판단하시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송영부 예. 국방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요. 박근혜 정부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민주당도 비토할 사람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사람 나왔으면 민주당이 대거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낼 사람이에요. 예. 박근혜 대통령도 방산 비리와 관련해서는 적폐, 심지어는 이적 행위라고 얘기를 할 당사자였어요. 예. 이제 바뀌었다고 이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한다고요? 저는 이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성영무 후보자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 김관선 변호사 이 해명이요. 이제 군납비리 사실을 관련해가지고 이제 수사 무마 의혹인데 해명이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행정조치와 사법처리 용어를 구별을 잘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거든요. 일단 이제 군에서는요 예.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수사를 한 결과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를 군 검찰관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단에서 보고를 하면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떤 군의 지휘자의 재량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민간인 하고 상당히 많이 틀려요. 근데 예. 이때 이제 2006년도였는데 계룡대 이제 근무지원과 관련된 군납 비리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령 한 명이 내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는데 이제 수사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어요. 예. 예를 들어서 303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군 개혁의 임무를 딛고 들어가야 될 텐데
고액 자문료가 상당히 고액이거든요. 상당히 큽니다. 예. 당초에는 그냥 자문 역할을 하러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무법인 율촌에 이제 상임 고문으로 갔는데요. 예. 그 당시 액수가 처음에는 액수를 정확하게 적지를 않았습니다. 그랬죠. 약간 액이다 이렇게 이제 당초에 회사에 제출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자문료 총액이 2년 9개월 동안입니다.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총 9억 9천만 원, 다시 말해서 10억 원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방산업체 LIG 넥스원에서 비상근 자문력인데요. 이 당시 2년 6개월 동안 2억 4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액수는 사실은 상당히 큰 액수죠. 한 곳에서는 뭐 일촌에서는 월 3천만 원이고요.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문의 대가로서는 예. 상당히 큰 액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국방 계획을 담당할 그런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데서 과연 이렇게 고액 자문료를 받았던 인물이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관이후로서 너무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고요. 또 다른 의혹들도 뭐 가족 관련 의혹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방산 비리에 대해서 무마를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 부분은 어쨌든 명백하게 청문회 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 부분을 청문위원들께서 좀 명백하게 밝혀주시고 예. 그것이 과연 국방장관으로서 개혁을 담당할 장관으로서의 그런 자격을 갖춘 것인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바로 생각나는 인물이 안대희 대법관도 이 정관에 대해서 논란이 돼가지고 큰 문제가 됐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관이라는. 사실 똑같은 일이죠. 예.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그렇게 유행을 하고 있던데 내가 하면 로맨스 35건의 어떤 계약 중에서 그중에 2건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그 납품업체가 제시한 가격 그대로 모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수의 계약을. 예, 예.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적어도 한 4억가량을 국고 손실이 끼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국방부에서 수사를 하는데 송영무 후보자가 우리가 수사하겠다고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사를 해서 이게 어떤 국고 손실이 끼치고 어떤 횡령이나 뭐 배임이나 그런 게 인정이 되면 예. 형사주체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형사주체 않고 결국 법무실에다 징계주체하라고 해서 예. 징계주체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이 부실 수사라고 갖고 도마 위에 올라서 2009년도에 또 국방부 특별수사단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관여한 사람들이 일부가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전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행정처리라는 법률용어를 잘 몰랐다 이런 변수들이 과연 인사청문회에서 뭐 통할지 아니면 예. 그와 관련돼서 또 야당의 공격이 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위장 전입이나 이런 거하고 좀 무게감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개혁을 담당해야 될 국방장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런 개혁성이 담보돼야 될 텐데 정관이후라든가 또는 만일의 경우 이런 비리를 무마했다,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상당히 치명적일 거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동안 나왔던 의혹의 제기 상황에서는 저희가 다 알 수는 지금은 없는 의혹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저는 탁현민 행정관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그렇게 봅니다. 물론 누구든지 공직자라면 당연히 국민의 세금을 받는 세금을 녹으로 먹는 사람이 다 국민을 위해서 공명정대해야 되는데 예. 이 청와대 행정관은 최말단 공무원이거든요. 다시 말해 청와대에서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데 예. 저 두 가지의 경우는 지금 여야가 뒤바뀌었을 뿐이고 정권이 뒤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같은 건입니다. 2014년도에 안대희 국무총리 지명자가 사실은 그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고액 수임료 때문에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을 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적절하지 않지만 예. 그러면 10억 원을 받고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 돈을 줄 리가 없죠. 그렇죠. 10억 10억 원을 거저 주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송영무 후보자가 무슨 자문을 해줬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10억 원짜리 자문을 해주려면은 군사 비밀이 유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방산과 관련된 중요 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예. 그러지 않고서는 10억 원이 오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것은 저는 솔직히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예. 사실은 어떤 비밀이 유출이 됐는지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자문 봅니다. 내역까지 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이제 탁현민 행정관인데 박상명 교수님 글쎄요. 전에도 한번 논란이 되고 있었고 여성에 대한 인식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일단 이 발언 자체, 이 책에 써 있는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너무도 적절치 않죠. 너무도 적절치 않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주장을
개인으로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쓰는 거는 자기 주장일 수 있어요. 연구자로서는 그래서 연구자로 예. 쓸 수 있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공직사회에 들어갔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직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적인 영역이에요. 예. 공적인 영역에서 하는 일은 공적인 사회에 무엇인가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런 정도라고 얘기하면 다수의 공적인 인사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여기 인사가 잘못된 거죠. 오늘